그저께인가요? 주중에 한번 그 개념놀이 하면서 했어요. 그죠? 다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이제 다 아는 내용, 또 아는 얘기고.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물어보고, 또 이제 뭐 끝나면 또 물어보겠지만. 합성함수의 정의요. 야! 야, 합성함 정의요. 또 몰라. 와씨. 문기, 합성함수 정의요. 야, 내가 니네 그 프린트 다시 줬잖아, 일부러. 왜 줬겠어? 버렸니? 페이지함에다가. 어? 현식이 합성함수 정의요. 니네 왜 공부 안 해? 해야죠, 모르시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나중에 간 함수의 치역. 자, 합성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f, x에서 y로 대응이 된 함수가 있고요. g, y에서 z로 대응이 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개의 대응 관계를 띠는 각각의 함수가 있는데, 합성함수라는 건 마치 두 함수를 하나처럼 보자. 지금은 여기 x라는 원소가 f라는 함수를 거쳐서 여기에 갔다가 다시 g라는 함수를 거쳐서 여기에 간 건데, 얘를 마치 크게 봐서 여기에 있던 x가 여기에 있던 원소로 슝 대응되는 것처럼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게 합성함수. 그래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대응이 되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게 합성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합성함수가 이거다라는 걸 써놓고, 표기법에 대한 거는 지금처럼 f 먼저 가고 g 나중에 갔는데, 표기할 때는 얘를 g 합성 f, g 동그라미 f 이렇게 쓰죠. 읽을 때는 g 합성 f라고 읽으면 돼요. 이거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누가 먼저 간 거냐? 얘부터 간 거죠. 대응된 순서가 빠꾸로 쓴 거죠. 빠꾸로. 그래서 g 합성 f가 되고, 이때 이제 합성함수에서의 함수값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노란색에서 합성함수에다가 얘 넣었을 때 그 함수값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는 f 개를 쓰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g 개를 쓰거든요. 개가 개니까 g 합성 f에다가 x를 넣으면은 그게 뭐랑 같다? g에다가 fx 넣은 거랑 같다. 이런 식의 합성함수의 함수값 처리가 되고, 얘가 마치 식에서의 다항처럼 덩어리니까 안 헷갈리게 주로 괄호를 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 처리 못하진 않겠죠. 그죠? 끝. 합성함수 내용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g합성 fx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 얘가 새롭게 정의역이 되고 얘가 새롭게 공역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 보시면 되고, 합성함수의 공역은 당연히 나중에 가는 함수의 공역이 되는데, 우리는 주로 관심 있는 게 공역보다는 치역.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냐? 나중에 가는 애의 치역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하긴 요거는 그 강의에 없긴 했구나. 거기 프린트에는 없긴 했네요. 지은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지금부터 바야흐로 7월달이니까 8월달이니까 8개월 전에 배웠네요. 나랑. 그러니까 이쪽들 다 이렇게 니은자는 다 나랑 8개월 전에 배우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기억자, 테트리스인가? 이렇게 기억자는 지금 안 하신 분들이고. 두 줄 지워야 되는데. 뭐야, 알아? F의 정의역이. 자,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엿다 쏴재 끼면은 이게 합성이 되겠어? 갈 데가 없잖아. 그지? 지금 같은 상황이야 당근이지. 왜? 아씨 얘 공역이 이거면은 치역이 이 안에 있을 거니까 당연히 되겠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지금 이대로라면은 f인데, 아무튼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 예, 존재 조건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쉽게 잡히니까 예, 알아는 두셔야 돼요. 먼치 나정. 나중에 필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가 못 알아봅니다. 먼치? 먼치 뭐지? 먼치? 먼치 뭐야? 먼저 간 함수의 지역. 됐어요. 쭉쭉 합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합성함수는 대표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는 거는 이거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수학과 가야지 하실 거고, 그냥 이거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주의점은 이거죠. 합성함수는 교환이 안 된다. 그럼 교환이 안 된다는 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함수는 합성하면 교환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 소리가 아니야.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시험에는 되는 애가 나오죠, 항상. 알겠습니까? 항상 시험은 되는 애를 물어봐요. 한 번만 얘기해요. 그죠? 잘 들었어? 네. 뭐를? 그러니까 저게 다 안 되냐? 그건 아닌데 안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 이씨. 근데 시험에는 되는 애들만 나온다. 자, 2번은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아, 뭐는 성립한다? 결합은 성립한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우리가 앞에서 항등함수를 i라고도 쓴다 그랬잖아요. i. 그죠? 함수의 기호, 우리가 함수 이름을 주로 f, g, h 많이 쓰는데 특히나 항등함수는 기호로 i라고도 주로 쓴다고 했는데 임의의 함수하고 항등함수하고 합성하면은 뭐가 되냐 그걸 쓴 거예요. 예. 임의의 함수하고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은 뭐가 되냐,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가 어제 배운 게 뭐였어요? 항등함수는 그 함수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은 무조건 걔가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f에다가 i를 합성을 했어요. 그럼 f에다가 누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ix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ix가 뭐예요? x예요. 항등함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fx죠. 그럼 반대로 i에다가 f를 합성했다는 거는 i에다가 fx를 넣었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근데 항등함수가 뭐예요? 항등함수가 집어넣은 거 그대로 꺼내는 게 항등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 그대로 꺼내니까 fx죠. 그죠? 그래서 f에다가 항등을 합성하든 항등에다가 f를 합성하든 다 f가 된다 이거죠. 결론은 항등함수와 임의의 함수를 합성을 하시면, 한글로 뭐 받았습니까? 항등함수랑 임의의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상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치 함수의 합성에서 항등함수의 역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덧셈이라는 연산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곱셈이라는 연산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하첨자 이거는 뭐냐면요, i면 i지 왜 ix, iy는 뭐냐, 라지 x, 라지 y 달린 거는 항등함수라 그래서 다 똑같은 항등은 아니거든. 항등함수는 뭐야? 자기 자신을 이끌어내는 게 항등함수라는 이름인데, 그럼 ix는 뭐냐? x에서 출발하는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x라는 집합에서. iy는 y라는 집합에서 출발하는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여기 1, 2, 3 이렇게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이것도 항등이죠. 그죠? xx 할까요? 3, 4, 5, 3, 4, 5 찍찍찍. 얘도 항등이죠. 그럼 얘도 항등이면 같은 함수냐? 그건 아니지. 그잖아. 우리가 어제 배웠다시피 뭐 함수가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1차로 정의역 공이 같아야 되잖아. 항등이라고 다 똑같은 항등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ix, iy라고 준 거는
정의역,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항등은 정의역 공역이 똑같잖아. 그 집합이 i냐, x냐, y냐 그거를 구분한 표기법이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 성질 봤고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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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죠? 특강 프린트를 아마 근데 이제 프린트를 봤기 때문에 이제 또 강의가 이제 어쨌든 영상이었기 때문에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건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쉬운 걸 먼저 해보세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얘기를 간단히 요거 하나 해보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잘 알아두시면 적어도 나중에 대수 파트에 있는 여러분이 미적이나 미적분 2나 뭐 이런 거에서 합성함수에 대한 걸 처리할 때는 하나의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수능 쪽에서는 잘 등장하진 않고요. 우리가 모르죠. 또 이제 우리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내려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킬러 문제를 없애라고 이제 교육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과도한 복잡한 문제를 내지 마라 그게 잡혀가지고 최근에 수능 기조에서는 합성함수가 고난도는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 문제집들은 당연히 있는데 수능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때는 또 모르죠. 아무튼 다시 나올지도. 어쨌든 그릴 줄 알면 좋습니다. 합성함수는 그릴 줄 알면. 근본적인 생각은 뭘 하셔야 되냐? 배경 지식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합성함수에서의 합성된 놈에서의 정의역하고 치역이 어떻게 잡히느냐 그거를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G합성 F를 그리래요. G합성 F. 그럼 얘가 먼저 가는 거죠? 얘가 나중에 가는 거고. 강의에도 내가 주로 안 헷갈리면 안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항상 먼저 가는 걸 먼저 써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합성한 거를 그릴 공간을 잡아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을 보고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를 생각을 해요. 그때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은 보다시피 0에서 2까지인데 그 0에서 2까지를 여기 합성된 곳에다가 그리실 때 함수식이 바뀌는 포인트에서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0에서 1이에요. 그럼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똑같이 0에서 1이에요. 이 정도. 그때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 이 상황에서의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 화살표라고 하셨고 이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찍히는 이 점들을 갖다가 요따가 그리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실제로 컴퓨터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흉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여기에 찍히는 값은 여기에서 값을 조사한 다음에 걔가 1로 와서 띡 1. 그래서 1이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얘가 이렇게 싹 움직여. 그럼 얘도 이제 값이 움직여. 그때 찍히는 값이 1로 찍 와서 여기 걔를 찍는 거라고.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싹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그래프 모양이 요 공간에 잡히면서 요 정도를 1, 요 정도를 2라고 하시면은 그래프가 찍, 찍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 다시 남아있는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을 보시면은 1에서 2까지를 그릴 거고 그때의 치역은 2에서 빵까지니까 걔가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2에서 빵까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이 점을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찍어라 이거죠. 저 내가 지금 점 찍은 순서대로 내가 어떻게 찍어서 1, 2, 3 순서를 매기면 이렇게 찍었잖아요. 순서가. 이 순서대로 여기다가 순서대로 똑같이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찍, 찍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거죠.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알아두시면 어쨌든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고난도 문제 푸실 때 고난도 이런 문제 말고 고난도. 그 옆에 밑에 공간 있잖아요. 뭐 저기 이미 특강 프린트 한번 해보긴 하는데 다 해본 거긴 한데
네. F 합성 G나 그려봅시다. 하나. 밑에 공간 있잖아. 여기다가 F 합성 G. 만약에 F 합성 G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얘가 먼저 가는 거, 얘가 나중에 가는 거. 실제로 이런 화살표 작업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니네야 내가 여기다 뭐 덧그려서 하는 거니까 좀 그렇다고 해도 먼저 가는 함수 정의역 보시고 체크하시면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치역이 1에서 빵까지 그럼 여기 1에서 빵까지 그러면 값이 띠띠띠띠띠띠 내려오시면 돼요. 2에서부터 0까지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2에서부터 0까지 쭉 내려오시면 돼요. 다시 두 번째 구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그때 치역이 0에서 2까지 얘가 가서 정의역으로 0에서 2까지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다 찍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F만 두 번 합성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그래서 F만 두 번 합성하시면 F 두 번 합성하시면 뾰족 응? F 세 번 합성하시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뾰족. 생각 없는 겁니다. 뾰족. 생각을 잘 하셔야죠. F 세 번 합성은 F 두 번 합성을 F에다가 합성하면 되거든요. 얘를 엿다 합성하든 얘를 엿다 합성하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범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면 요 범위의 치역이 이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요 범위의 치역이 0에서 2까지 아니야. 그럼 0에서 2까지 다 그려야 되잖아.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뾰족이 몇 개 나와? 4개 나와. 3번 합성하시면 4번 합성하시면 8개. 8개 나와. 알겠습니까? 한 6번 합성한 것까지 나온 적 있습니다. 글이란 소리에? 아니죠. 규칙성 문제죠. 규칙성. 한번 해볼까요? 야, 저기 뭐야? G합성 G 그려보세요. G합성 G. GG. 보죠? 일부러 내가 이제 하나 더 그려놨어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 더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 두 번 합성하는 건데 잘 되면야 그냥 하나만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 안 되면 두 번 해가지고 똑같은 거지만 먼 나 이런 거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요. 그럼 먼저 간 함수가 0에서 1까지 그때 치역이 1에서 0까지 그럼 얘가 얘한테 가서 1에서 0까지 그 말은 0에서부터 띠띠띠띠띠 올라가서 1까지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부터 띠띠띠띠띠 올라가서 1까지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먼저 간 함수 1에서 2까지 그럼 그때의 치역이 0에서 2까지 얘한테 가서 정의역으로 0에서 2까지 그럼 이거 띠띠띠띠띠띠띠띠 그대로 여기다 다 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찍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요. 여러분이 한 개 있어서 투자한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하신 만큼 이거는 좀 잘 될 거고 아무튼 합성함수 그래프는 입안에서는 어쨌든 그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려서 풀 거기 때문에 못 그리시면은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의를 어쨌든 저번에 봤었을 때는 그냥 화면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이제는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너무 쉽죠, 그죠? G F2니까 F2부터 계산하시면 되죠. F2 찾으면은 뭐 2예요. G2면은 4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합성함수니까 그냥 2에서 출발해서 합성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죠? 자 3번이나 볼게요. G 합성 F의 치역입니다. 그럼 G 합성 F니까 F 갔다가 G 갔다 치역. 1이 가는 게 지금 2고 2가 가는 게 4고 3이 가는 게 4고 4가 가는 게 1이니까 1, 2, 4가 치역입니다. 1, 2, 4 만약에 F합성 G라고 하시게 되면은 F합성 G 여기다가 그냥 하셔도 되고 또 헷갈리시는 분은 옆에다가 벤다이어를 반대로 하나 더 그려 놓으셔도 되겠고 Y를 자 어쨌든 G가 먼저 가는 거니까 2에서 가면은 4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5로 가고 3은 3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2로 가고 4는 2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2로 가고 5는 1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4로 갑니다. 그래서 2, 4, 5고 지금 하는 이게 원래 여러분들 뭐 처음은 아니죠. 아무튼 헷갈리시면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F에 대한 합성을 다시 써놓고 하시는 거를 원래는 권장을 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놓고 여기를 관찰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방금 했던 게 헷갈리시면 넘어가서 10번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걸리진 않을 거고요. F에다가 G를 합성을 했으니까 F에다가 G를 넣으면 돼요. G에다가 F를 합성을 했으니까 G에다가 F를 넣으면 돼요. 그럼 넣으시면 G를 F에다가 넣으면은 3 여기다가 G를 넣으면 되니까 AX 빼기 1 G에다가 F를 넣으시면 AX-1에다가 여기다 F를 넣으면은 3X 더하기 1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A값 나와요. 끝입니다. 그죠? 다시 4번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대표 유형, 합성함수의 함수값 찾는 대표 유형 문제인데 생각보다 또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합성함수 파트에서 여러분이 배우면서 하나 알아두시는 게 이렇게 새로운 함수 구하는 건데 F가 있고 G가 있어요. H를 구하래요. 자 1번에 F에다가 H를 합성한 게 G래요. 그럼 F에다가 H를 합성했다는 거는 F에다가 H를 집어넣은 게 G라는 소리인데 H를 모르니까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러면 3HX 빼기 2는 2X 더하기 3이니까 2항에서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3분의 2X 더하기 5라고 되겠지요. 쉬워요. 반면에 2번은 H에다가 GX를 합성한 게 FX니까 HX에다가 GX를 넣은 게 FX. 근데 이번에 H를 모르니까 그냥 거기 모르는 데에다가 G 2X 더하기 3을 집어넣은 게 3X 빼기 2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고 HX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문자가 단항 하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좌변은 HT가 되겠고 자 우변은 3x 빼기 2였는데 얘가 t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 x를 t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식이 여기 나오죠. x는 2분의 t-3입니다. 대입하시면 x에다가 갖다 넣으시면은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죠. 최종적으로 답 쓸 때는 hx 구하랬지 ht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얘는 t만 x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은 니들이 하면 돼요. 원래 이제 공수2 처음 하는 애들은 요거를 좀 어려워하거든. 1번보다는 2번 이거를 좀 더 어려워하거든. 이거를 할 수 있어? 네. 너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됐어요? 이 타이밍에 한번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x 더하기 1이에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ft라는 함수가 있어요. t 더하기 1이에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같은 함수입니다. 에? 함수는 변수의 모양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는 변수를 쓸 뿐이지 변수의 모양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함수는. 하지만 당연히 x 더하기 1이라는 식하고 t 더하기 1이라는 식은 같은 함수예요?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당연히 다른 식이에요. 알파벳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 식인데 얘는 x에 대한 식, 얘는 t에 대한 식인데 이게 막말로 같다고 생각하시거나 헷갈리신 분들이라면 그럼 제가 만약 같은 거였으면 내가 x 더하기 t 있을 때 뭐 2x라고 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히 이미 다르다고 알고 있는 거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에 fx가 x 더하기 5인데 여기 이제 표기법이 뭐 실제로 수학에서 쓰는 표기법인데 외우는 건 아니고 매번 알려줘요. 아까 우리가 잠깐 미리 봤다시피 합성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그려야 되거든? 헷갈리니까 그냥 그럴 때 거듭제곱처럼 이렇게 나타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f10의 합 3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f를 10번 합성한 거에다가 3을 넣어라 이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함수값으로 보시면 f1에다가 3을 넣는다는 건 f에다가 3을 넣은 거니까 8이야. 그럼 f2, 3이라는 거는 8을 갖다가 저기다 넣으라 이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13 되죠. f 3번 합성한 3이라는 거는 얘를 저기다 넣으라 이거죠. 18 되겠죠. 그죠? 이거는 굳이 아무튼 계속 하면 되죠. 10번째까지. 원래는 뭐 수열 같은 거 아시는 분은 잘 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그냥 함수식을 구해보시면 함수값 말고 f 10번 합성한 x를 그냥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f 한 번 합성한 x가 x 더하기 3이야. x 더하기 5야. 그럼 f 두 번 합성한 x는 얘를 갖다가 다시 저기에다가 넣는 거니까 x 더하기 5를 x 자리에다가 넣으면 돼요. x 더하기 12죠. 그죠? f 세 번 합성한 x는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되죠. 그 두 번 합성한 거를. 그럼 x 더하기 15죠. 규칙이 좀 보이죠? 그럼 f 10번 합성한 x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한 번 합성한 게 5고 두 번이 10이고 세 번이 15니까 10번 합성하면 50 되겠죠. 이렇게 일반화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냐고 진짜. 응? 네. 넘어가서 이런 유형 문제를 우리가 이제 뭐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 13번 그래프에서 합성함수의 함수값 찾는 건데, 자 옆에 보니까 fx랑 y는 x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주로 이런 문제는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런 문제는 y는 x라는 보조선에 대해서 좌표 축에 있는 값을 한쪽만 주로 알려주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니네한테 다 알려주기 싫어서 대부분 다 한쪽만 알려줘요. 한쪽만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쪽도 써놓으시는 게 좋긴 한데 그건 여기서 자기가 필요하면 쓰세요. 다른 쪽도 써놓으라고 합니다. 뭐냐면 y는 x의 보조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이렇게 좀 써놓고 1번에 FFD예요. FD를 먼저 구하시게 되면은 FD, D를 넣으니까 뭐예요? C예요. 그럼 C를 갖다 넣으시면 C를 넣으니까 뭐예요? B죠. 끝이죠. 자, 2번은 FF 두 번 합성한 거에다가 넣어서 A가 나와야 된대요. 원래는 다 배웠기 때문에 약간 역함수 느낌인데 이렇게 푸시는 거죠. 좌변이 F에다가 fx를 넣은 게 a거든요. 그럼 우선은 f에다가 누구 넣어야 a가 나오냐 그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b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b. 다시 f에다가 x, fx가 b니까 f에다가 누구 넣으면 b가 나오니 해서 요렇게 찾으시면은 c죠. 여러분은 이런 거 그냥 다 이미 아는 걸 거고 아마도 됐고, 14번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수식을 기반에 두고 그리는 거를 별로 권장을 하진 않는데 수식이 심플할 땐 수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 내신이나 기출문제상에 보면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합성함수의 수식을 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강의에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래? 어떻게 하라 그래? 수식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수식을 물어보면 수식도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문제 자체가 함수식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 강의에서 강의를 뭘 본 거야? 어떻게 하라 그래 현식이 안 했나 강의? 또 자네 왜 걱정돼 이쯤 되면 쓰지 진짜
지은이 강의에서 이거 혹시 수식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안 했나? 강의에서 얘기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그리고 수식도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그럼 수식을 물어볼 때는 수식으로 그려요? 그거 아니고 그려놓고 수식 따라 그래요. 빠꾸로. 이미 그려놓고 수식을 구하라고 한다고. 그림 보고. 반대로. 원래는 수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순서잖아.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도 소문제로 서술형이 나오면 첫 번째가 수식 써라. 두 번째가 그래프 그려라 거든? 근데 난 니네한테 그냥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배운 대로 수식을 그걸 보고 세우라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주로. 아무튼 얘 F합성 G 그래프 그리래요. G가 어딨어? 없네. 저기 있네. 자, X 더하기 2인데 얘가 이제 G가 먼저 가는 거네요. 그럼 먼저 가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 더하기 2니까 이거죠. 요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오히려 정의역이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더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얘는 정의역이 전범이에요. 만약에 개역만 딸 거면 정의역 전범이. 그럼 여기 정의역이 전범이니까 여기 전범이 잡고. 그럼 그때의 치역이 뭐야? 치역이 전범이잖아. 그럼 치역이 전범이니까 여기 전범이 다 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똑같이 개형이 그려질 거라고. 모양만 따진다면.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값들을 좀 찍어 보시는데 우선 여기에서 지금 관계식이 바뀌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나중에 가는 함수가 1기점으로 바뀌잖아. x가 1. 나중에 가는 애가 1을 기점으로 바뀌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를 관찰해야 되겠어? x가 1일 때를 관찰할 게 아니죠. 어디를 관찰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가는 함수가 여기가 지금 x가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함수식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먼저 가는 함수가 전범위인데 그 전범위를 어떻게 좀 나눠서 보자. y값이 1인데를 기준으로 나눠보셔야 되겠죠. y값이 1인데. 그잖아. 이놈의 치역이 이놈의 정의역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얘가 1인데를 기점으로 쪼개주시면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야 지금? 마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일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일보다 작은데 왼쪽에 잡아주시면은 이때는 치역이 뭐예요? 치역이 지금? 뭐 이런 표현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저기 치역은 저기 밑에서부터 음수 저기 작은 데부터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1까지 오는 거죠 치역이. 그럼 얘가 x 저기 작은 데부터 정의역으로 저기 작은 데부터 여기 1까지 오면 되겠죠. 1까지.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1일 때가 지금 얼마예요? 1일 때가 마이너스 1 찍히니까 여기일 때가 이제 마이너스 1 찍히는 이런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뒷범위 x가 이제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 치역이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걔가 얘 정의역으로 가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뭐 찍으면 돼요? 마일 찍으면 되죠. 이렇게 쭉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함수식을 세우라고 하면 이걸 보고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우리가 왜? F합성 G 함수식을 세우래. 이걸 함수식을. 그럼 뭐라고 세우면 돼요? 보다시피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일보다 클 때 이 콜은 어디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 들어가도. 우선은 마일보다 클 때는 무난하게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죠.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 아니야? 얘 뭐야?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직선 예형 아니야. 그죠? 그럼 얘 식을 따려면은 어쨌든 점은 하나 하니까 점 하나 정도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면 되지 뭐. 마일보다 작은데 아무거나. 마이 넣어봐. 마이. x 마이면 0이네. 여기가 마이네. 그럼 이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그래프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식 따는 방법. 원래 순서는 이게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하라고 했고, 수식으로 푸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그냥 말겠습니다. 수식으로 하시는 거는 밑에 있는 방법인데, 당연히 다 책엔 다 있죠 뭐. 지금 먼저 가는 게 얘잖아요. 먼저 가는 게 얘. 그 다음에 나중에 가는 게 이거고. 그럼 나중에 가는 함수를 갖다 우선 수식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수식으로 풀려면. 보다시피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이 아니죠. 미안.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고 이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먼저 찾아 놓고 그 다음에 f합성 gx니까 말 그대로 gx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x 자리에다가. 그죠? 그래서 f합성 gx를 줬다가 넣는 거니까 얘는 넣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gx고요. 그때 gx가 1보다 작다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gx가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그때 x의 범위는 gx가 x 플러스 2니까 여기서는 x가 마일보다 작다가 나오고 얘는 당연히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얘만 바꿔서 이쁘게 써주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죠.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는 1차 개형이고 상수 개형이니까 합성이 좀 편하죠. 쉽긴 합니다. 질문 있어요?